막걸리 학교 교장 허시명입니다. 먼저 선생님들에게 한국 전통 막걸리의 기본, 쌀에 대한 재료, 그리고 누룩을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누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누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걸 보여드릴 겁니다. 누룩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이 메주를 만들던 손으로 그리고 메주를 만들던 손으로 만들었던 게 누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이 얘기만 들으면은 너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4번에 걸쳐서 술을 빚을 수 있는 키트를 보내드릴 겁니다. 물론 재료비는 최소한으로 해서 책정을 했고요. 집에서 이제 재료를 받으시면 저와 함께 술 빚는 것들을 영상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4번 정도 하게 되시면은 집에서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은 요즘 홈술 파티 또 혼술을 하더라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소박하게 즐기는 술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술은 막걸리여서 도수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도 유지하면서 술도 조금 아껴 마실 수 있는, 내가 술을 만들면 좀 아껴지더라고요.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술 빚는 키트를 보내드리고 그 술을 따라 빚습니다. 꽃술도 있고요, 과일술도 있고요. 예전에 할머니들이 내가 아주 술 빚는 중요한 노하우야 해서 엿기름을 넣었던 술들도 있는데 엿기름도 넣고 해서 좀 더 다채롭게 우리 생활 속에 쉽게 빚을 수 있는 술빚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좀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무료한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4번에 걸친 실습 꼭 참여하셔서 즐거운 발효 식품 문화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게 빚을 수 있는 술이 막걸리가 아닐까. 세계 손쉽게 빚기 좋은 술 빚기 경진대회 만약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저는 막걸리를 가지고 출전을 해보고 싶어요. 물론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포도주입니다. 왜냐면은 포도는 이렇게 으깨놓기만 해도 술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최고의 품질의 포도주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포도주는 적어도 1년 정도 숙성을 시킨다 할지, 또 빈티지 따지지 않습니까? 또 지역을 많이 또 따져가지고 이 어느 지역에서 언제 수확하는 포도냐 이거에 따라서 품질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걸리라고 하는 곡물술은 그러진 않아요. 쌀만 있으면 됩니다. 논이 있고 벼가 있고 쌀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쌀을 가지고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술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 술이 양조장 대표님들한테는 좀 송구한 말씀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빚은 술과 양조장에서 빚은 술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어찌 보면은 집에서 빚는 술들이 좀 더 솔직하다고 할까요? 투박하지만 어머니의 김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모든 분들한테 김치 어느 김치가 맛있냐 그러면은 어머니 김치랄지 할머니 김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은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맛이라는 게 그만큼 어디에 익숙해졌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막걸리도 그런 발효식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술, 그리고 또 직접 만들 수 있는 술, 막걸리는 3천만이다 아는 게 막걸리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집에서 몰래 또는 집 가까운 양조장에서 빚어졌던 것이 막걸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막 폭 바뀌어서 갑자기 시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분들과 또 우울증에 걸리겠다, 심심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컨텐츠로
막걸리 학교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제 교재가 보내져 있을 테고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술에 대한 정보들을 제법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탈이죠. 근데 이번 강의에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동영상 3편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튜브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강의에 직접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강의의 보조가 되는 강의 자료를 이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뭐 강력한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의 자료를 좀 널리 소통할 수 있는 이 영상 컨텐츠를 소박하게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막걸리 학교가 궁금하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이제 허시명인데요. 허시명이 궁금하다 하면은 이 한 50분짜리 대담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막걸리 학교에서 도대체 무엇을 합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 게 궁금하시다면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24시간 관찰 카메라를 들이대서 카메라가 8대가 왔더라고요. 지금 여기 강의하는 데도 카메라가 5대가 이렇게 동원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도 좋은 강좌를 선사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도 마련하고 카메라도 여러 동원해서 조금 더 무료하지 않게 강의를 지금 진행할 텐데요. 이런 그 영상 자료를 보시면 조금 더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술을 빚을 때 한국 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한국 술은 우리가 늘 먹는 주식, 쌀로 술을 빚는다는 게 한국 술의 큰 특징입니다. 와인은 포도로 빚죠. 포도는 주식이 아니죠. 맥주는 보리로 주로 빚죠. 밀맥주도 있긴 하지만 이 보리로 주로 빚기 때문에 이 서구나 유럽에서는 이제 밀로 된 빵이 주식의 주재료라고 한다면 보리는 좀 더 부재료 쪽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과 술의 원료가 좀 더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국인들은 늘 식량으로 주식으로 삼는 쌀을 이 술로 빚었기 때문에 이 춘군기 때는 술을 빚지 마라. 그래서 조선시대 때 금주령이 내렸고 금주령이 내리면 또 술을 몰래 빚어서 이제 밀주라는 장르가 사실 또 생겨나 있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늘 먹는 밥을 지어 먹는 쌀로 술을 빚는다는 게 한국 술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또 자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로 늘 세끼 밥을 먹어서 쌀로 밥을 먹고 그걸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집에서도 쉽게 이 쌀로 술을 빚기도 한다 라는 얘기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이 얘기를 좀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쌀은 그게 집에서 밥을 지어 먹는 것은 맵쌀을 주로 사용하고요. 맵쌀을 백미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명절 때나 또 약밥을 지을 때는 찹쌀을 쓰죠. 그래서 찹쌀은 참쌀에서 찹쌀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좀 더 고급된 술을 빚으려고 할 때는 찹쌀을 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고조리서에 나오는 술들의 주방문들을 보면 찹쌀을 상당히 많이 써요. 맵쌀보다도 찹쌀을 많이 쓴 걸 보면 뭔가 그 술의 그 특별한 그 제조법의 특별한 술들이 기록에 남아 있었을 텐데 그 주재료가 찹쌀이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맵쌀과 찹쌀에 대한 구분에 대한 얘기들을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북이 쌓인 이게 이제 맵쌀인데, 맵쌀은 조금 더 화면에 보면은 좀 더 그 노란기가
돌죠. 갈색 노란기가 돌아서 우리가 요즘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색이라고 했을 때 쌀색이라고 했을 때 약간 그 흰색 아이보리색이 조금 도는 색이 이제 우리가 미술 시간에 미색 쌀색 뭐 이런 개념을 썼던 거고 약간 노른장하고 조명 때문에 이제 빛이 좀 더 반사되긴 합니다만은 찹쌀은 훨씬 더 맑죠. 백색에 가깝죠. 그래서 찹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술을 빚으려고 할 때 이 양조형 벼가 있고 그냥 밥을 지어 먹는 벼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양조벼들이 많이 이렇게 그 특성화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양조장들에서 이제 자기 양조 기법에 맞는 쌀을 계약 재배해서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국sun당 같은 경우는 설갱벼라고 해서 조금 그 가루내서 이제 술을 빚기 때문에 좀 더 가루가 잘 되는 그런 쌀을 양조벼로 쓰고 있고요. 가평에 있는 우리술이라는 양조장에서는 경기 김포 쪽에서 계약 재배를 통해서 안다벼라는 것을 품종들을 계약 재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막걸리용으로 좀 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좀 더 많고 가격 경쟁력이 조금 있는 쪽에서 구성되는 게 쌀인데 우리가 밥쌀은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죠. 뭐 오대벼랄지 뭐 동진벼랄지 또 뭐 일본 품종이긴 합니다만 맛기발이랄지 고시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현대사는 인구가 전쟁 뒤에 갑자기 늘어났고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통일벼를 중심으로 한 생산량이 수확량이 많은 쪽에서 쌀들을 품종 개발을 해왔고 그런 쪽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품질이 좋은 좀 비싸고 키로당 가격이 비싸고 맛과 향이 좀 더 좋은 쪽으로 그 신경을 쓰는 걸 조금 더 부차적으로 조금 뒷전으로 좀 밀려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품질 좋은 쌀들에 대한 연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일본 품종이 들어와서 좀 더 그 밥쌀로서 좀 누수하게 그 통용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기도 합니다. 품종에 대해서는 토종벼를 이용해서 술을 빚는 작업을 하는 분도 있고 또 다양한 그 요즘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몇 해 안 지나면 다양한 양조벼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구매한 쌀이 이제 품종으로 동진벼랄지 또 오대 쌀이랄지 이런 품종별로 구매할 수가 있는 건데 보통은 이제 혼합이라고 해가지고 섞여져 있습니다. 논이 넓고 그 벼를 도정하는 RPC에서 그걸 구분할 겨를 없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은 그냥 혼합인데 혼합이 훨씬 더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크게 이거 쌀의 품종이 아니라 맵쌀과 찹쌀 이 두 가지 것들을 구분하고 이게 술맛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 쌀의 품종이 좋냐 나쁘냐를 할 때는 이 쌀알을 무작위로 한 100알 정도를 모아 가지고 이 쌀알이 깨진 쌀이 몇 개인지, 그러니까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쌀이 이 85개, 좀 반쪽으로 깨진 게 15개 이렇게 되면 이 쌀이 벼가 건조가 덜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미숙한 상태에서 수확했을 때는 단단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품종이라고 해서 잘 깨지고 또 모관하고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수확 시기를 언제 가져갔고 또 이 벼를 잘 말렸느냐 말리지 않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품종의 차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내가 꾸준히 구매하는 어떤 계약 재배를 하거나 어떤 그 농협을 통해서 쌀을 산다고 했을 때는 특히 이건 양조인들에게 좀 더 해당되는 말이긴 하겠습니다만 100개 정도를 선별해서 이걸 몇 개가 온전한지를 구분하는 거고요.
이 찹쌀도 한 100알 정도를 가져가는데 찹쌀은 맵쌀보다는 좀 더 자라요. 좀 더 작고 완전히 백색이에요. 백색이어서 이 씻지 않은 상태에서는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물에 담궈서 씻게 되면은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상태가 이 맵쌀 같은 경우도 하얗게 좀 더 변해 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두 개를 가져다 놓고 면밀히 관찰을 하고, 또 쌀알을 물에 보통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담궈 놓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쌀알의 중심부까지 물이 이렇게 흡수가 되거든요. 흡수가 되면은 이제 찔 준비가 되는 건데,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불려놨다가 상태를 살펴보고 보는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옛 문헌에 보면은 저녁에 쌀을 씻어서 하룻밤 불려놨다가 아침에 이렇게 밥을 짓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쌀 씻을 때는 100세를 한다, 100번 씻는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것은 정성들여서 씻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씻다 보면은 100번 이상 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뜬물이 나오지 않고 맑은 상태까지 유지돼서 좀 더 깔끔한 원료를 가지고 깔끔한 술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했던 게 옛사람들의 술 빚는 법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술을 빚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쌀은 좀 더 살펴보면서 더 이 얘기를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